네. 저희가 이주와 다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주에서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분,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서 각자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이 의견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여주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 축제를 비롯해서 저희 활동을 함께 지원해 주시고 함께 활동을 해왔던 여주 시민으로 계시는 이은경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세 아이의 엄마이고 딸이 셋이고요. 막내 아들 같은 남편과 살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주민들과 함께 여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소개할 만한 거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영상 제작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 저희 조는 리엠과 연희 언니의 도움으로 함께 작업을 했고요. 여주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 1위인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에 명릉을 촬영했습니다. 네, 촬영은 김웅섭 씨가 담당을 해줬고 편집은 또 제가 조금 담당을 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즐겁게 했습니다. 뭐 어쨌든 내국인들끼리 함께 무슨 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그래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외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분들하고 함께 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뭐 내국인하고 하는 작업보다 좀 더 어려움은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네, 언어적인 장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콘티를 짜고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 어디에서부터 컷을 딱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중국어 편이었는데 중국어는 저희하고 어순이 틀려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모르는데도 이렇게 끊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전달을 좀 저희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과 어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다큐적인 사람이라 그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고 재치 있게 찍고 싶었는데 다큐적으로 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가장 좋아해서 가장 먼저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저희 두 번 만나서 이제 그 답사까지 다녀오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그 영상 편집 때문에 너무 조원들한테는 죄송했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답사 날은 하늘이 진짜 맑고 너무 예뻐서 모든 그 사진이나 저희가 담는데 다 예술인 거예요. 어떤 장면이든지 다 너무 요즘 알리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본 그 제작하는 날에는 너무 흐려서 그게 좀 표현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니 뭐 저희도 캄보디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저희는 뭐 실력사 답사를 받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더 외국인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결과물 보니까 저희도 다큐예요, 다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소개 영상으로는 맞지만 이것을 즐겁고 편하게 보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에 이 부분들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아마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일인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
이 비슷한 활동들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번의 경험들을 좀 삼아서 좀 즐겁고 조금 더 재미난 요소들을 찾고 뭐 이래서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과정들을 수행을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요. 저희 그 촬영하면서 나온 얘기가 정말 소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근데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네, 30대 초반과 50대가 넘어가신 이제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막 깔깔거리면서 네, 촬영을 해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간 이은경님께서는 다문화 축제에서도 뭐 저희 이주민지원센터와 자원봉사 활동도 해주셨고,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주민 지원 활동들을 쭉 함께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 여러 경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인상 깊고 이번 자리를 통해서 뭐 소개할 만하다 하는 뭐 그런 소재들이나 뭐 내용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면 이게 추억담인데, 저희가 그 오남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한 거 예, 기억하시나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은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저희가 이제 제가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한 그 이주 노동자분께서 제가 말을 너무 잘한다고 형님, 형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도 좀 재치가 있으신 분이니 한 39년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9쯤 됐었던가 봐요. 네. 그렇게 했는데 끝날 때까지도 제가 진짜 39년 동안 39년 전에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정착한다고 끝까지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제가 살이 붓고 이제 그러면서 좀 후덕해져서 그런 소리를 좀 덜 듣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국적으로 생겨서 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몽골 친구들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는 괜찮은데 몽골 친구들이랑 가서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죠. 술을 마시고 있으면 저보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신다고 서비스도 주시고 술도 갖다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구분해서 놓고 보면 이주민과 내국인에 대한 구분들과 경계가 되게 깊고 넓은 거지만, 실제 그 하나의 문화적 테두리 속에서 함께 놓고 그들을 한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구별이나 차이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 주변만 해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구분에 대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사회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험은. 네. 그러면 일반 시민으로서 이윤경님께서 다문화 사회란 어떤 것일 것 같다. 물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략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의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단어적인 정의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은 그냥 하나의 종일 뿐이죠. 저희가 꽃, 나무 뭐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꽃에도 노란 꽃 있고 빨간 꽃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나무도 뭐 화렵수, 침엽수 이렇게 있듯이 그냥 인간도 그냥 그거의 하나의 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서 그냥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어차피 꽃도 뭐 색깔 다른 꽃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꽃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좀 이어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동화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이민자분들 매스컴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뭐 딱 그 영상 컷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치를 만들면 이거 한국 사람 다 됐네. 된장찌개를 먹으면 한국 사람 다 됐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적응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암묵적으로 너의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너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로서의 그 문화 전환들을 하려고 하는 문화동화주의를 혹시 강요하는 부분들은 없지는 않을지 뭐 이런 느낌들을 사실은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에서 이주민들을 등장시키고 뭐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는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은경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저도 진국장님과 별 다르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저부터도 저희 이제 이주민 특히나 뭐지? 결혼인 인자분들, 네, 그분들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자랑 언니나 뭐 이거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저부터도 여기야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렇게 하는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분명히 그거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가 그래도 사회에 잘 녹았구나 라는 의미의 긍정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굳이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라고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문화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속에는 결혼 이민자분들이 온 그 국적이 있잖아요. 네, 그 국적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그 문화를 인정하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문화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문화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다른 표현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다문화 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뭐 부정적이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물론 단어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보다는 다문화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거는 맞지만 단어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면 예전에 그 교육 현장에서 이주 2세대 자녀들 그 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가족 자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방식을 했냐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여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뭐 학습 능력이 뭐 안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따로 학습 과정들을 따로 편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문화라는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실제적으로는 차별을 조장하는 그룹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나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성과주의를 내세우는 공간들, 그 행정이나 행정기관이나 이쪽에서 성과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주제가 그 그릇을 키워서 그 한국도 뭐 일본도 중국도 미얀마도 우즈베키스탄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 그릇에 담겠다라는 그 애초의 의도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여러 문화 중에서 한국 사람만 빼고 한국 사람은 밖에서 그 부분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인을 제외한 그릇에 담긴 부분들을 다문화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다문화의 용어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희도 뭐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건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인식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딸 셋을 키우는데 친한 친구 그룹에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다 3명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세계 속에는 이 다문화 가정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의 힘이든 아니면 뭐 행정적인 힘이든 아니면 아이들 세계에서 융화가 돼서 그 부분을 뛰어넘었든지 간에 저희 세대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방금 말씀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내 자녀의 친구일 뿐인 거예요. 네, 그게 자녀의 친구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내 자녀의 친구가 아닌데, 근데 그런 의미에 대한 적용들을 교육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들 좀 나가서 정책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의 사회복지적 접근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 사회에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사회복지적인 혜택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복지적 혜택이 필요한 위기 가정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 안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 규정을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다문화 가족 중에서 어려운 집이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라는 규정 자체를 앞세워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 이주민 스타에서 그 다문화 관련 주제 활동들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주민 자녀들을 따로 모아놓은 데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데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부분들에서 무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특히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문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를 항상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뭐 동아주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짚었네요.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질문 속에서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아까 그 예를 든 게 한국 사람 다 됐어. 그거에 대한 건 뭐냐면 너는 아직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게 포함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 곰곰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은 어찌됐든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한 가정을 딱 꾸리는 순간 바로 국적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밥을 지으면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뭐 김치를 담그면?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언제부터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만약에 그 한국 사람 다 됐어.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지 네, 그런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순간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지역의 출생지지만 한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주민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한국인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네. 봐요. 그렇지 않고 이 문화들을 네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들을 버리라고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극히 폭력적인 거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주민 가정에서 지금 인식을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정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긍정성을 따지고 보면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든 그 가족이 된 구성원이든 우리나라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인드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지역도 여주도 어쨌든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 과정들이잖아요.
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과 정착 과정들 속에서 여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전쟁에 나가서 외화를 벌고 간호사가 돼서 파병이 돼서 네, 돈을 벌던 시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나가서 물론 외화를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 아버지 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나가서 많은 무시와 멸시를 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나라에서 외국을 갔든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왔든 오신 분들 가신 분들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혼자서 무언가를 헤매고 있을 용기가 없는데 그분들도 아무것도 정보가 그러니까 없는 곳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척하신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하나의 종이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저희 돌아보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솔직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약간 저희와 조금 다르게 생기신 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함께 가는 길, 우리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주민. 그러니까 그분보다는 사실은 서로 손을 내밀고 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가는 역할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우리가 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상들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의도에서 마련된 자리였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건설 과정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이은경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